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될 부속 서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래 상황에 따른 매입 매출 전표 유형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표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부속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또 2학년 때도 배웠었던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을 이번 주에도 잘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147쪽을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속 서류의 종류들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부속 서류부터 볼 건데, 교과서는 153쪽부터 나와 있고요. 참고로 147쪽부터 153쪽까지는 과세 매출의 경우에 어떠한 부속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과세 매출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합계가 정리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서류를 작성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하면은 바로 집계가 돼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계약하고 나서 학교에서 같이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출 실적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건데, 수출 실적 명세서는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해외거래처에 직접 수출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간접 수출 거래를 한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표 유형은 달랐습니다. 먼저 직수출은 외국에 직접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근데 직수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가 없는 외국 거래처에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을 입력할 때 16번 수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접 수출이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갑입니다. 갑.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을이라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했고, 이 을이라는 사업자가 미국의 사업자에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수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우리와 을과의 거래는 국내 거래니까 당연히 증빙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은 12번 영세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율 제도가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니까 국가에서도 영세율을 그냥 적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16번 수출이냐 아니면은 12번 영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직접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것을 첨부해야 되고요. 간접 수출한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사본이나 또는 전자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명세서 이런 걸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를 준비할 때 먼저 직접 수출인지 아니면은 간접 수출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54쪽 맨 위에 보시면은 영세율 매출거래 종류에 따른 실무 프로세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과정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 요 화면 한번 확대해 볼게요. 영세율 매출거래도 12번 영세냐, 16번 수출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전표 유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 12번 영세다 그러면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사본 등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다가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는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영세의 경우에는 국내 간접 수출 거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 거래 중에서 16번 수출이다. 그러면은 외국에 직수출한 거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것을 첨부하면 되고요. 얘는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런 거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 영세든 16번 수출이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영세율 매출로 잡혀야 되니까 둘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총 하나의 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12번 영세만 하고 16번 수출은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 자 우리 155쪽에 있는 예제 1번 문제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일전자입니다. 3일전자이고요. 베스트 1이라는 거래처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을 하기가 힘든 환경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것만 보실게요. 유형은 12번 영세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수량 단가 공급가액은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 그리고 뭐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전자 입력 선택하고 분계는 외상으로 선택하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화면 보여줬는데 이거 2학년 때도 해봤던 거니까 충분히 머릿속에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번 영세라는 걸 파악하고 나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것까지는 작년에 배운 거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더 제출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 걸로 영세율 적용받는 거니까 내국 신용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죠. 근데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다가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작성해 주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부가가치세 원 메뉴에 보시면은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지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 메뉴는 아마 처음 보실 건데 얘도 입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는지 여기 보면은 내국신용장 이거 지금 쓴 겁니다,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어디 은행에서 발급했으며 언제 날짜로 발급을 한 건지 그리고 내국신용장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화 코드를 거래하고 있는지 내국신용장이라는 거는 국내 거래라는 거니까 당연히 통화 코드는 원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총 1,500만원어치의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으니까 당기 제출 금액 1,500이고 이번 기에 신고하는 금액이 1,500이고 여기까지 작성해주면은 영세율 첨부서류 입력이라는 메뉴는 작성이 다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잘 반영시키면 되는 과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7월달에 공급한 거니까 기간은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영세율로 매출했으니까 일단 매출이니까 매출 쪽 보시면 지금 1,500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우리가 방금 12번 영세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만
잘 입력하면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확인 끝났으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신 다음에 자, 우리는 지금 영세율 매출하고 있죠. 그래서 영세율 매출 쪽 보시면은 5번과 6번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보이실 건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5번에 1,500만 원 집계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참고로 6번은 기타 영세율이죠. 기타 영세율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이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16번 수출랑 관련이 있을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여기 5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번 영세에 해당하는 영세율 매출의 실무 프로세스가 마무리되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 거래했다. 그럼 이거는 국내 거래고 당연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으면은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이 12번 영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 신용장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지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요거 입력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까지만 확인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간접 수출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떠한 과정으로 영세율을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직수출 거래의 영세율 적용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